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뭐 일선 사람장들이 뭐 육군참모총장의 휘슬 하나로 다 모여서 창명하듯이. 예, 추미애 장관의 평검사 공격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 10명 가운데 2명 가까이가 댓글을 단 셈이 됐는데요. 뭐 디지털 검란이네, 키보드 학명이네, 여러 수식어들이 지금부터 계속 붙고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먼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여기는 제목은 전국구로 확산되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 아니냐라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했던 이 군 특혜 관련 의혹 수사했던 평검사도 여기에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이 비검사라고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 수사를 했던 비검사가 커밍아웃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이 비검사가 남긴 댓글을 보면요.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갖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한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의 이른바 이 제주지검 검사에 대한 공개 저격 이후에 여러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댓글이 뭐 300개 달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댓글을 단 주요한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인사 이득을 받던 간부급, 그러니까 부장 이상이나 검사장 검사들 많은 거 아니고요. 특수통들 많은 거 아닙니다. 형사공판부,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서 우대를 해줬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상당히 많고 또 평검사들이 다수이고 지금 예시를 든 것처럼 추 장관 아들 수사까지 직접 했던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기소 안 했죠? 그 검사마저도 정치가 검찰을 덮고 있다.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민주당에서 일부 윤석열 총장 친화적인 조직의 항명으로 바라보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일 것이다. 이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식 막무가내 인사나 표현 그리고 이 어떤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인 이 이완우 검사의 이 반발글에 장관이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도 더 지난 기사 공유하면서 공개 저격하는 이 행태, 바로 이러한 모습, 장관답지 않은 모습에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를 했던 검사도 여기에 가세를 했고요, 구장처장. 네. 그래서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뭐 한두 명도 아니고 300명 넘게 이렇게 댓글 혹은 뭐 온라인 항명이라고 불리는 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는 게 무슨 뭐 감찰이라든 인사든 뭐 이런 걸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200명을 다 인사 조치하려면은 그 정기 인사도 아닌데 다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집단적으로 저렇게 반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뭐 이제 뭐 집단 항명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것이 무슨 뭐 검난이다 이렇게 비화되는 것은 좀 아직 그 이른 판단인 것 같고요. 검사들의 여론이 좀 이제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는 추 장관 또는 그 이전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이 일선 검사들이 최근 국감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장관과 총장과의 갈등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 장관의 어떤 그 일방통행식 어떤 인사권, 그다음에 그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평검사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여론의 일단이 좀 드러난 측면이 있고요. 과연 이제 이것을 과연 그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수습해 나갈 거냐.
말 그대로 커밍아웃 한 것으로 보이는 이 검사들을 다 이 좌천시키는 인사를 내서 이 정리하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평검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일 것이냐. 앞으로 이제 추 장관이 이 검사들의 여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향후 이 검난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수습될 수도 있고, 이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검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직전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이제 거죠? 지금까지는 10분의 1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이 뭐 당원 이 개정 투표도 뭐 3분의 1이 되느냐 마느냐 했는데, 말 그대로 검사들의 어떤 과반 가까운 인원이 이 장관의 어떤 인사권에 저항을 한다라면, 아무리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라 하더라도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은 뭐 이런 말도 하면서 핵심은 우린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 이 남발에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프로파일러 이수정 교수 역시 추미애 장관에게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지금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 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 돼 있고요.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김봉현 씨의 두 차례에 걸친 긴 진술은 일부 확인이 되면, 이 정도 되면 공익 제보자라고 추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봉현 씨가 공익제보자일 수도 있다. 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뭐 잘 알려진 이수정 교수가요, 범죄심리학 제1원칙이 범죄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구치소에 앉아서 검찰을 훈계하다니 진짜 웃긴 일 아닌가. 법무부와 검찰 여야 간 싸움을 붙이니 얼마나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재미있겠냐. 그런데 이런 범죄자를 정의 구현하는 내불 고발자로 만들고 있다. 이거 생각해보면 추미애 장관을 향한 작심 비판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기자 초년병 때 사건 기자를 했거든요. 예. 경찰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건을 취재를 하는데요. 이 유치장에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 잡혀가서 앉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서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본인은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하니까 나중에 형사가 이렇게 부르더니 저 사람들 말 믿냐고, 나중에 이제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결국 제가 속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죄를 면탈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시겠지만 한명숙 총리 사건이라든지 신라젠 사건이라든지 예. 라임 지금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다 출발점이 어딥니까? 다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또 실제 형을 살고 있는 사람, 범죄 혐의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장들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 주장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검찰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수사 배제를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을 몇 번 해도 지금 사실은 김봉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판사한테다가도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전자보석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논란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어떤 면에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형을 삭감하고 나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미 김봉현 씨 편지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일단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장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공익 제보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이 라임 사건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어떤 주장을 믿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배제하려고 한다면 정말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의 주장이 자기의 어떤 뜻에 맞으니까 무조건 믿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이수정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 이수영 교수 다른 인터뷰에서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 꼭 김봉현 씨를 특정하는 건 아니고, 범죄자들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고, 100개의 말을 해서 한두 거짓말이 형사들이나 혹은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면 그 거짓말을 또 확대 재생산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공익제보자라고 지칭할 수 있냐, 이 부분을 계속 꼬집는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공익제보자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예. 본인의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인 범죄자하고 달리 이 사건에서도 지금 김봉현 씨도 그렇고 통상의 사기범들의 경우에는 99%가 거짓말이죠. 저도 예.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모든 사건에서 권력자 내지는 공직자들의 뇌물 사건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범죄자들의 입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중해야죠. 여러 가지 팩트를 거쳐서 확인을 해야 되고 예. 최종적으로 그것들이 다른 객관적인 아니면 주변 정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여러 정황 증거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그 말의 신빙성이 이제 인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뭐 100% 0이다. 믿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공직자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보면 어찌됐든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니 여당의 정치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는데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전혀 정상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밝히는 과정에서 총장이 부적절하게 그 보고에서 그 장관을 패싱한 상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일정 부분 제한한 것이지 뭐 전혀 어떤 근거나 팩트도 없이 그렇게 진행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에 그 사람들에게 의문의 법적 책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징계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100% 믿어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단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통상의 수사나 감찰 방식처럼 그 단서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물론 말씀처럼 다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죠. 다 뭐 완전 100% 아니라고 할 수도 없지만 네. 그러면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수영 교수의 말처럼 네네. 뭐 그런 부분은 동일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중해야 되고요. 예. 아까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김봉현이 지적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실제 야당 정치인에 관해서 이 지휘부까지 검찰 지휘부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인 알겠습니다. 보고성 규칙에 위반해가지고 장관에게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수사 지휘라든가 이런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배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 교수도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듯한 이런 꽤 범죄자를 지칭하는 말까지 쏟아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 이 싸움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평검사들의 댓글 릴레이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을 했습니다. 국회에 와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다시 부정을 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궁금한 거는 왜 행동하는 잘 안 하세요?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이나 또는 뭐 다른 정치권의 여타의 의견들을 참고해서 그 후에 결정할 문제이겠죠. 주말 새 추 장관도 뭐 확실하진 않지만 SNS에 뭐 소극적이긴 하나 움직임이 있었어요. 장혜석 변호사님.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만이다. 강공 모드로 했는데 추 장관도 이 검사들의 일명 뭐 디지털 검란으로까지 불리는 거에 대해서 반격 카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시나 또 다른 기사를 공유한 게 제주지검 이완우 검사 왜 장관한테는 항명하면서 과거에 기자가 뜬 왜 이게 인권을 어떤 침해하는 수사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검사들이 지금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지고 한 번 더 이 이완우 검사에 대해서 직접 공개적으로 저격을 한 셈이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 제가 봤을 때 좀 선을 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많은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에서 분노하고 항명하는 댓글을 다는 것은 네. 검찰개혁이 잘못됐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왜 평검사 한 사람을 장관이 콕 집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모욕을 주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 사내 사원들이 쓰는 사내 게시판에서 사장님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사장님이 공개적으로 그 사원을 콕 집어서 망신 주게 한다면 그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노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이걸 검찰이 아니라 일반 회사로 바꿔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당 검사와 관련된 이 기자와의 어떤 설전을 콕 집어서 올렸다는 것 자체가 추미애 장관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이 사태를 진정할 그런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추 장관 쪽에서는 뭔가 이 발언을 하기 전에 저는 팩트 체크를 조금 더 해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 김봉현의 어떤 글을 믿고 지금 여러 가지 김봉현을 공익제보자로 지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발언했는데 예.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들이 여러 번 드러나고 있고 이 이완우 검사와 관련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공유한 기사
그 부분 인권위에서 다뤘는데 이완우 검사의 수사에 문제가 없다. 인권위 판단이 나왔고요. 그 부분 진정을 제기했던 피의자가 법원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기사와는 다르게 이완우 검사는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없이 본인에게 나쁜 소리하는 검사, 나쁜 소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는 이런 방식의 소통법으로 과연 검찰 개혁이 가능할까 의문스럽습니다. 구장차장. 네. 주말 사이에 현직 법무부 장관 말고요. 네. 전직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아직 좀 검사 출신 아니라는 비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에게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냐. 조국 전 장관 이거 완전히 참전으로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과 그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이 전 법무부 장관까지 지금 참전을 해서 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어떤 갈등을 좀 더 키우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 지켜보는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대목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법무와 검찰총장이 이 힘을 합해서 이 거악을 척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 좀 그 시원찮을 판에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 더더군다나 이 전직 장관이 현직 장관의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저런 말을 보태는 모습. 뭐 이것에 대해서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저는 오히려 기대보다는 좀 우려가 좀 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선 검사들을 향한 여권의 압박도 날로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오늘 발언들을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검찰권을 사유하려는 일부 특권 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 개혁에 따르기 바랍니다. 이명박의 거짓말은 덮어주고 노무현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장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 마치 일선 사단장들이 육군 참모총장의 휘슬 하나로 다 모여서 창명하듯이 과거에 1960년인가요? 5.16 군사 쿠데타 때 우리가 목격했던 우리 역사 속의 일부였습니다. 정확히는 61년이죠. 5.16 쿠데타이기까지 언급한 박범계 의원. 김종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벼랑끝으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짓말로 덮어주고.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좀 중간 정리를 해보면 원래 윤 총장 추미애 장관 이렇게 공방하고 갈등이 있다가 여기에 검사들이 하고 또 검사들 얘기하니까 오늘 또 지금 목소리 들어간 것처럼 여권 인사들도 하고 이게 지금 진영 간 싸움으로 불붙으면 이거 누군가는 막고 좀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확전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이 반발하는 게 단지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때문에 반발한다. 이렇게 지금 여당이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집단 항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수사지휘권 발동 처음에 할 때 검사들이 반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반발하겠습니까? 지금 보다 못해서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추미애 장관이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감찰하는 걸 보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 봐도 이건 해도 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배제하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다 믿고 지금 검찰의 총장의 지금 수사지휘권을 지금 차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감찰하는 것도 감찰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이 이상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검찰이 어떤 반발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특권을 가진 검사들이 뭔가 하는 것이다. 5.16 쿠데타와 같다. 아니 검사들이 총이 있습니까? 탱크가 있습니까? 무슨 지금 쿠데타를 하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몰아가려는데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뭐죠?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을 하자라고 지금 청와대를 광화문에 옮긴다는 둥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들이 자기 2%에 글 하나 올리는 거 이것 자체도 지금 용납 못하고 지금 징계하겠다라고 나서는 이 법무부 장관을 보고서 검사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00명이 되는 검사들이 지금 다 일단 글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명박 정권 때 또 노무현 정권 때 검사들 잘못한 거 있습니다. 예. 그 반성해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권이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게 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니까 검사를 좌천 보내고 검찰총장 수사권 지금 배제하고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어요. 왜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과거 정권의 검사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명박 장관 대통령 수감됐습니다. 그 구속한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 검사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진영 간 갈등으로 검찰 이 내부 분위기가 확전되면 안 되는 건 동의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 커밍아웃한 검사, 이 커밍아웃한 단어들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 달아서 여러 가지 취재관에 반박한 검사들 사표 받으라는 얘기가 좀 전에 확인된 것만 30만 명이 넘고, 이제 화한 얘기도 하면 그 대검찰청에 있던 화한 자진 철거를 했어요, 보수단체에서. 근데 그게 또 진해연 검사 반발한다고 동부지검가 있거든요. 이거 누군가 끊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뭐 그 정상적인 표현, 약간 이렇게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언론 자체를 막는 것까지는 좀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에 그쳐야지 상급자 내지 상관을 예. 뭐 비방한다든가 모욕한다든가 조롱한다든가 비아냥된다든가 이런 표현은 좀 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품위 의무에 위반되는 좀 부당하고 불법한 행동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과거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뭐 이렇게 중상모략 같은 약간 극단적 언어를 쓴 게 잘못인 것처럼 진해연 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약간 뭐 이렇게 비아냥되고 비꼬고 이런 표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급자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따끔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건 또 이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송파구청에서 또 어떤 보행상의 문제, 그다음에 미관상의 문제 등으로 조만간 바로 철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앞으로라도 좀 이렇게 장관과 총장이 그런 부분 아주 이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예. 좀 이렇게 더 이상은 확전시키지 않고 업무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와대 게시판도 그렇고 이렇게 화면에 나왔던 화한도 그렇고요. 장애체판을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똑같은 검찰개혁인데 최근 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발 검찰개혁 여러 가지 해프닝을 보고 있으면 노무현 정부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검사들에게 불만이나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마찰도 있었지만 직접 나서서 토론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완우 검사, 최재만 검사, 이복현 검사가 일방적으로 상관을 조롱하거나 비방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복현 검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인사를 이런 식으로 정식 절차 없이 알려주면 안 된다. 조목조목 잘 짚어서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검사 한 사람을 실명으로 꼭 집어서 나쁜 검사다. 적폐로 몰아가는 전혀 토론과 소통이 안 되는 일방적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도 차라리 좀 보고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유독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갈등이 조국 전 장관도 참전하고 여기에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세지니까 확전 양상인데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여러 가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검찰 얘기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 조금 전에 들어온 충격적인 소식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